안녕하세요. 사진으로 돌아보는 지난 한 주간의 뉴스 클릭베스트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떤 사진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연합뉴스 사진부 한상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9월이에요. 이제 9월이 오니까 가을도 부쩍 다가온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무덥더니 한 며칠 사이에 엄청나게 또 추워졌습니다. 네. 매년 이렇게 날씨가 변하는데 항상 이렇게 사람은 잊고 사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가을 다가왔는데 한번 시원한 가을 사진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클릭베스트 컷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파란 가을 하늘이네요. 하얀 구름도 이렇게 둥둥 떠 있고요. 네, 가을엔 참 하늘이 높아 보여요. 네. 요즘에 우리 노트북 배경 사진으로 하면 또 좋을 것 같은 딱 좋을 것 같네요. 예, 사진이기도 합니다. 예, 지난 주말부터 날씨가 아주 시원해졌죠. 그래서 이 사진은 지난 월요일 서울 한강에서 본 하늘 모습입니다. 이제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아주 시원하고 예쁘죠. 예. 네, 올여름이 유난히 덥고 또 길어서 이번 가을이 더 반가운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을이 반가운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다른 또 가을 사진 한번 봐볼까요? 네. 이 사진도 정말 예쁘네요. 여기 보니까 뭐 산 정상인가 봐요. 예, 여기는 경남 거창군 가막산 정상 부근입니다. 이제 앞에 보이는 게 이제 억새풀인데요. 네. 뭐 사람도 보이고 그러네요. 네, 두 명이 걸어가고 있네요. 이거 직접 찍은 사진이신가요? 아니요, 직접 찍은 건 아니고 네. 이제 이 사진은 이제 경남 거창군에서 제공한 사진이에요. 제공을 한 거예요? 네네. 보통 이렇게 제공받는 사진을 쓰는 경우도 있나 봐요. 예, 그렇죠. 뭐 저희가 항상 다 취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특히 이런 데는 이런 날씨나 이런 지역은 그런 군청 지역에서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때 맞춰서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제보를 하시는데 네. 좀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잘 알아서 선택을 하셔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제보한 사진 참 감사하죠. 그렇죠. 네. 예, 제공한 사진 하니까 또 생각나는 사진, 아주 재밌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평창 경찰서에서 제보한 사진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네, 평창 경찰서 앞인데 앞에 뭐 빨간색이 이렇게 널려 있네요. 네. 뭐 지금 나연 씨 옷 색깔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버건디 색깔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것도 잘 이게 말리면 그렇게 변할 거예요. 근데 지방 가을에 볼 수 있는 뭐 재미있는 광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추를 말리고 있는 건데요. 근데 경찰서에서 고추를 말린다? 잘 와닿지 않아요. 고추는 원래 경찰서에서 말리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경찰서에서 말려야 제맛인가요? 이건 지난 처서에 찍은 사진인데 이제 앞에 보시는 것처럼 마당이 사실은 경찰서예요. 이제 평소에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한 2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01년부터 지역 주민들의 농산물 건조장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뭐 시골길에 가다 보면 이 국도변에서 이 그렇죠. 고추 말리는 것 좀 그렇죠. 종종 본 적이 있는데. 차 가다가 너무 네. 나무게 돌아서 가기도 해야 되고. 네. 그런데 이렇게 국도변에서 말리다 보면 가끔 이렇게 도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창 경찰서에서 이제 그 예방 대책의 하나로 아예 경찰서 주차장을 그냥 건조장으로 내준 겁니다. 정말 뭐 도난당할 염려는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도난 염려뿐만이 아니라 이제 만약에 비가 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비가 오거나 바람이 너무 세게 불거나 하면 이제 경찰서 직원분들이 쫙 나가서 쫙 대비를 해준다고 합니다. 최고인데요. 그런데 이 주차장을 내주면 경찰서 직원들은 차를 가지고 못 다니는 거 아닌가요? 경찰서 이 직원분들은 이 수확철이 끝날 때까지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뭔가 정말 훈훈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뭐 고추니까 뭐 아주 매콤달콤한 훈훈한 모습인데 이제 이 사진과 관련 있는 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번 더 봐볼까요? 네. 네, 풍물패 모습인데요. 옆에 이렇게 빨간 것, 이것도 고추인가요? 네네. 그 고추로 만든 작은 터널입니다. 뭐 이게 지나가기만 해도 매운 냄새가 막 진동할 것 같은데요. 서울시청 앞에 있는 서울광장입니다. 이제 서울광장을 이제 빌려줬는데 뭐 이렇게 건조를 위해서 빌려준 건 아니고 네. 예, 영양 고추 핫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영양이면 경상북도잖아요. 네. 근데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축제를 열고 있네요. 예, 뭐 건조하러 온 건 아니고 물론 이제 그 홍보 때문인데 이게 올해가 10회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열렸는데 반응도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네. 고추도 그렇지만 이제 가을은 뭐 역시 수확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쵸. 뭐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한테도 한번 관련된 사진인데 한번 다음 사진 보실까요? 네. 네, 귀여운 참새가 곡물을 먹고 있네요. 네, 강원도 춘천입니다. 이제 저 곡식은 이제 수수인데요.
참새가 수수를 쪼아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주 뭐 귀엽네요. 네. 네, 뭐 동물들에게 먹을 게 참 풍부해지는 계절이 바로 가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뭐 마트에 가보면 과일이 아주 많은데 뭐 여름을 잘 이겨내서 받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뭐 집에서 밖에서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유난히 덥고 또 길었던 여름 탓일까요? 요 며칠 비가 오고 강풍이 부는 궂은 날씨가 많긴 했지만 서서히 찾아오는 가을을 모두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위가 완전히 가신 건 아닙니다. 기상청 예보대로라면 9월은 예년보다 기온이 더 높을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도 계절의 흐름은 막지 못하겠죠? 다음 사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야외에서 뭔가 식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이 테이블 위에 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조촐한 것 같아요. 예, 뭐 즐거운 모습은 아닌 것 같죠. 이제 네. 뭔가 좀 표정도 진지하고 양복을 잘 차려 입으신 모습이 무슨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 사진은 지난 월요일입니다. 8월 29일이죠. 저기 서울 동작구에 있는 국립 서울현충원이고요. 이제 저분들이 드시고 있는 건 다름이 아니고 차가운 죽입니다. 차가운 죽, 네, 8월 29일 또 현충원, 뭐 이런 이야기들 지금 저한테 힌트 주신 건가요? 예, 그래서 뭐 전화 찬스 한번 쓰시겠습니까? 예, 뭐 이렇게 웃을 일은 아닌데 예. 예,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쳤겠지만 8월 29일이 경술국치일입니다. 1910년에 일제가 한일 합병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공포한 날이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로서는 나라를 빼앗긴 치욕스러운 날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한일 합병, 한일 병합 뭐 이런 허울 좋은 말로 일제가 포장을 하긴 했지만 우리에겐 나라를 빼앗긴 국치일입니다. 현충원에 모인 이분들 그럼 혹시 그 독립운동가 가족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경술국치일 추념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그 가족들이 그 차가운 죽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죠. 차가운 죽이라니까 잘 와닿지 않는데요. 왜 차가운 죽이죠? 예, 우리가 뭐 흔히 뭐 저기 서양 쪽에서는 눈물 젖은 빵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네. 근데 뭐 차가운 죽이라는 거는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한 겁니다. 아, 이제 네. 그렇죠. 일제 강점기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은 매년 8월 29일 국치일 그러니까 가장 비참하고 뼛속 깊이 새겨야 할 날로 기억을 하고 각성하는 의미에서 찬죽을 먹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이날에는 선열들의 뜻을 기리려는 사람들이 차가운 죽을 먹거나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학생들이 급식을 받고 있는데 식판에 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조촐하네요. 네. 그 광주 광덕 고등학교인데요. 이날 이제 학교에서 경술 국치를 추념 행사를 하고 학생들이 점심을 먹는 건데 아까 그 독립유공자 유족들과 같은 취지로 풍찬 노숙했던 그 애국 지사들을 기리는 마음에서 주먹밥 하나로 한 끼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네, 한창 자랄 학생들이 정말 대견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또 경술국치 상기하여 민족정기 되살리자 이렇게 쓰여 있네요. 네. 네, 정말 어른으로서 저희도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언젠가 또 잔혹한 역사가 되풀이될지 모릅니다. 8월 29일 경술국치를 계기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취재 네. 열기가 뜨거운데 네. 가운데 있는 까만색도 눈에 띄고요. 네. 어떤 사진인 거죠? 가운데 있는 검은 게 약간 눈동자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의 그 제목도 대지의 눈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서울 중구 예장동에 있는 남산공원인데요. 지금 이 장소가 일제 강점기 통감 간조터라고 합니다. 네. 통감이라고 하면은 일제 그 일본 그 제국주의가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한 후에 설치한 그 식민지배 관청의 장인 거죠. 예. 네, 그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늑약 5년 후인 1910년에 앞서서 본 경술국치로 나라를 빼앗기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1910년 8월 22일 오후 4시에 제3대 조선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바로 이곳 통감 관저로 대한제국 총리 대신 이완용을 불러 소위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한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 이렇게 일제 만행을 잊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부릅뜬 눈을 표현한 거네요. 그렇죠. 예. 식민 지배에 대한 심판의 눈인데 이제 사진에 작게 나오고 있지만 요 가운데 보면은 이날 행사에 그 참여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기루원옥 할머니가 참석을 했습니다. 저기 한번 막을 이제 걷어내고 있는데 이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막이 거쳐진 사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모습인데요. 올해 90세죠. 여긴 통곡의 벽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위안부 피해 할머니 247명의 이름과 증언이 새겨져 있습니다. 네, 여기 글귀를 보니까요. 이렇게 끌려갔다. 내 나이 12살. 언니와 나무를 뜨는데 차가 오더니 모자 쓴 사람들이 차를 타라고 했다. 라는 그 당시의 그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네. 그 대지의 눈이나 통곡의 벽 외에도 다른 조형물들이 이곳에 있는데요. 이곳을 기억의 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조형물들은 이목상 화백이 만든 작품인데요. 기억의 터 조성 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1월에 결성돼서 그 국민 19,755명의 모금으로 이 터가 재조성됐다고 합니다. 네. 이 추진위원회는 뭐 진보 보수 다 섞여 있고요. 그다음에 그 모금에 참여한 정치인들도 여야 구분 없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네. 경술국칠에 있었던 두 가지의 행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되찾은 이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한 세기가 넘도록 아직 진정한 사과와 용서, 화해는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서 참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다음 사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큰 글귀가 쓰여져 있는 배경 앞에 어떤 흉상이 있고요. 또 그 흉상 앞에서 이렇게 거수경례 인사를 하고 있네요. 네, 진지한 모습인데요. 먼저 장소를 말씀드리자면 지난 화요일 오전인데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 부두에 세워진 흉상의 모습입니다. 네. 이날 흉상 제막식이 있었는데요. 이 흉상의 주인공을 아마 좀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작년 8월 30일에 근무 중 사고로 투병하다가 순직한 인천해경 오진석 경감입니다. 오진석 경감이요. 죄송하지만 네.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예, 한 1년 전입니다. 작년 8월 19일 오전 4시 17분경에 인천 무의도 주민 박모 씨가 피를 토하고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인천해양 그 경비안전처에 접수가 됐어요. 네. 그래서 급하게 공기부양정을 출동시켰는데 불행히도 그 도중에 차도선이죠. 차량을 싣는 여객선인데 예. 300톤급이라고 해요. 근데 발견하지 못하고 부양정에 충돌을 했다고 합니다. 아, 네. 이 사고로 조타실에서 근무하던 오진석 부정장이 선반의 옆구리에 이제 강하게 부딪혔고 그 타고 있던 모두 7명이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 흉상의 주인공이 그때 그 부정장이었던 그 오진석 경감 그분인 건가요? 예, 그렇죠. 오경감은 사고 후 예인선과 후성함이 도착을 하자 골절상을 입은 정장과 승조원들 먼저 태우고 끝까지 남아서 부양정을 그 기지까지로 안전하게 옮겼다고 합니다.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아프긴 했는데 부상을 입은 걸 이제 본인은 몰랐던 거죠. 네, 그러면 일 처리를 하느라 나중에야 자기가 부상을 당했다 뭐 그런 걸 알아차렸나 봐요. 네, 사고가 나서 이제 4시간이 지난 오전 9시까지 기지에 남아서 뒤수습을 했다고 합니다. 아, 네. 예. 근데 그러다 갑자기 이제 복통을 호소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그 심장과 간, 폐 기능이 급속하게 나빠지는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응급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폐혈증이 나타나면서 혼수 상태에 빠졌고 안타깝게도 11일 후인 8월 30일 새벽에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네, 부상당한 몸으로 끝까지 배를 책임지다가 순직을 한 거네요. 세월호 참사 때 배를 버리고 먼저 탈출한 선장과 정말 대비되는데요. 예. 오경감 흉상에서도 이렇게 강직함과 책임감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사진에 뭐 흉상을 만지고 있는 유족의 손이 보이는데요. 뭐 참 가슴이 아프죠. 네. 이 흉상으로 남은 오진석 경감이 저 흉상이 있는 그 터에서 좀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외롭지 않다는 건 다른 흉상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건 또 예. 누군가가 그와 비슷한 사고를 당했다는 거죠.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네, 또 다른 흉상이 놓여 있네요. 오른쪽이 오경감이고 왼쪽 흉상이 이청호 경사입니다. 이 경사는 해경 특공대 요원으로 2011년 12월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중에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순직을 했습니다. 해양 주권소의 상징이 된 분인데 이분의 이름을 따서 지난 6월에 제주도에서 그 5,000톤급 대형 경비한 이름이 이청호함으로 명명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두 분 다 우리 곁에 숨은 영웅들인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이 두 분들 뿐이겠습니까? 그렇죠. 남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이 땅의 모든 숨은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 주제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새로 취임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그리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모습입니다. 서로 악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대표 정말 활짝 웃고 있네요. 예, 기분 좋겠죠. 예, 지난 월요일 오전에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이제 두 대표가 만나서 서로 당선 축하 인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초, 추 대표는 바로 지난주 토요일에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두 사람이 모두 1958년생인 거죠. 네, 친구네요. 맞습니다. 예, 58년 개띠로 동갑인데요. 이제 국회의원 경력으로는 추미애 대표가 12년도 선배입니다. 추미애 대표는 1996년에 국회에 들어왔고 이정현 대표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금배지를 달았죠. 그렇죠. 5선 그리고 3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예. 그래서 이날의 그 얘기 주제도 뭐 그런 걸 얘기를 해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는데 뭐 깊은 얘기가 오갈 수 있는 이제 비공개 대화는 없었다고 합니다. 네. 계속 이제 언론에 공개된 포즈만 취했어요. 이제 겉으로 보기엔 이제 사이가 좋아 보이고 말도 듣기 좋은 말만 했다고 할 수 있죠. 추 대표는 이제 이어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를 만났는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아, 뭐 이 사진 참 절묘한 타이밍에 찍힌 것 같아요. 엇갈린 악수인가요? 둘 다 표정은 웃고 있는데 뭐 이걸 악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요 이게? 이제 이 기자가 이 사진의 제목을 다른 게 악수? 그 물음표를 한번 정말요? 악수? 약간 이런 달아줬습니다. 의문이 들어요. 예. 예, 아마 두 사람이 먼저 악수를 했겠죠. 이제 그 다음에 뭐 같이 온 뭐 당직자들을 위해서 이제 악수를 하러 가는 뭐 장면인 것 같아요. 뭐 그냥 이 사진만 봐서는 사실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닥 와닿지가 않거든요. 근데 뭐 서로 악수를 안 하고 외면하고 간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히 보도 사진을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진은요, 보도 사진은 이렇게 뭐 진실을 얘기하는 아주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매우 주관적일 수 있는 게 사실은 사진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의도의 컷을 골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드라마나 뭐 아니면 뭐 영화나 인터뷰로 보면 악마의 편집 있죠. 네. 만약에 사진 중에 선택을 하다가 이 둘의 사이를 전혀 나쁘게 보이게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게 있죠. 뭐. 네.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은 그래서 이제 기자들 앞에서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하게 됩니다. 네. 혹시 뭐 다른 의미로 이제 전달이 될 수 있는 컷이 찍힐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이번엔 또 다른 야당이죠.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이렇게 만났는데 너무 친근하게 이렇게 네, 포옹까지 하고 있네요. 네, 뭐 약간 어색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 현장에 있지 않아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이날 추 대표는 심상정 대표에게 자매 정당이라는 마음으로 찰떡 공조를 하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심 대표는 또 이런 추 대표에게 집권 여당의 정신을 깨는 강한 야당이 되달라고 했습니다. 네, 다른 당을 만났던 것에 비하면 아주 친밀감 있는 포즈와 발언이었던 것 같네요. 네, 이제 세 당을 다 만났습니다. 이제 그럼 누가 남았을까요? 대통령이나 만나요? 그렇죠. 예, 대통령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대통령을 만났다고 했는데 대통령은 이 자리에 안 보이는데요? 네,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진 않았고요.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축하난을 가지고 더민주 대표실로 온 겁니다. 근데 이 사진만 보면 누가 축하난을 주고 또 누가 받는 건지 예, 약간 그렇게-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예. 아마 사진 기자도 뭐 그런 뭐 재밌는 순간을 포착해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또 뭐 어색한 표정 뒤에 또 글귀가 또 정권 교체. 네, 참 뭐 이런 걸 하면 네. 한번 어떤 메시지를 한번 전달해 보려고 사진 기자가 뭐 그런 의도를 한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사진이죠. 뭐 사진의 어떤 보도 사진의 재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진지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예, 두 사람이 만난 시간이 단 3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짧았네요. 예, 깊은 얘기를 나눌 시간이 없었겠죠. 근데 앞으로 더민주와 청와대의 관계가 녹록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 사진만 봐도 충분히 그때의 분위기가 읽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치인들은 포즈 하나, 또 말 한마디가 대중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신경 쓰고 조심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이를 이용해서 의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우리도 순간의 사진이나 짧은 영상보다 전체의 문맥을 꿰뚫어보는 해안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 기자, 오늘 사진들 중에 베스트 컷을 뽑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기도 한데요. 보면 어떤 우리가 이런 결실을 맺은 건 지난 역사가 가져다 준 결과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자는 의미로 그 대지의 눈을 이번 주 클릭 베스트 컷으로 뽑았습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뉴스 클릭 베스트 컷. 다음 주에도 더욱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